1980년 루이지애나의 페네르 호수 아래에서 진행된 간단한 시추 작업이 너무나 기이하고 재앙적인 사건을 촉발하여 얕은 담수호가 주에서 가장 깊은 소금물 분지로 바뀌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지만 이 실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루이지애나 지표면 아래에 수백만 년 동안 숨어있던 거대한 힘을 먼저 파헤쳐야 합니다. 1. 소금 돔의 비밀스러운 세계. 루이지애나에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최소 128개의 소금 돔이 있습니다. 이 중 5개는 해안의 평지와 습지 위로 솟아있어 여행객과 현지인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죠. 수백만 년 전, 이 땅은 소금기 많은 바다와 내해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증발하면서 광대한 소금 지대가 남게 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남부주에 소금 돔이 많은 것은 특히 수천 년에 걸쳐 멕시코만이 변화하면서 바닷물이 물러간 결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금 암염층은 암석과 퇴적물 아래에 묻혔습니다. 소금은 결정체이고 그 위에 무거운 지층보다 부력이 강하기 때문에 약한 지질학적 지점을 뚫고 위로 밀고 올라옵니다. 지하에서 소금은 천천히 움직이는 유체처럼 행동하며 거대한 돔을 형성하고 지표면의 암석을 언덕으로 밀어 올립니다. 루이지애나 남부에 있는 제퍼슨 아일랜드, 에이버리 아일랜드, 위크스 아일랜드, 코트 블랑슈, 벨 아일 등 5개의 유명한 섬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소금돔은 폭이 1.6에서 8km에 달하고 깊이는 최대 약 3.2km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 호수 아래에 소금돔이 있다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제 소금돔의 신비한 힘에 대해 이해했으니 인간이 이 고대의 불안정한 지질을 모르고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존재해서는 안 될 소용돌이. 1980년 11월 21일은 아침, 페네르 호수는 루이지애나의 5소금 돔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제퍼슨 아일랜드 근처의 작은 담수호였습니다. 이 5곳에는 잘 알려진 소금 돔 섬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시추 장비가 끼이고 시끄러운 파열음이 연달아 들리더니 갑자기 거대한 구멍이 생겨나 소용돌이처럼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나무, 그리고 바지선들이 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훗날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인공 소용돌이로 불리게 됩니다. 예인선 한 척, 부두, 시추 플랫폼, 주차장, 그리고 제퍼슨 아일랜드의 일부가 시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부 신문은 이 사건을 세상의 종말처럼 묘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용 비디오 장비가 드물었기 때문에 영상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 규모를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목격자들은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물, 강한 바람, 그리고 드러난 호수 바닥 진흙 위에 서 있는 동안 땅이 말라가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한 어부는 나무에 묶어둔 자신의 배가 구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회상했습니다. 흡입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멕시코만으로 이어지는 데칸불의 우나이 물 흐름을 역류시켰고 11척의 바지선을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우나이 예인선은 선원들이 해안으로 뛰어내리기 전까지 최대한 버텼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규모는 계속 커졌습니다. 3시간 만에 호수는 거대한 분화구가 되었습니다. 약 128억 리터가 넘는 물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파열된 가스관에 불이 붙어 하늘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천연가스 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항공편의 항로를 변경했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칸불의 운하가 역류하여 분화구로 물을 다시 쏟아부으면서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높은 폭포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호수의 물이 다 빠져나간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심지어 이 지역의 화학적 환경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3.
담수호에서 심해로 평소 호수와 버밀리언만을 연결하던 데칸불의 운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만의 소금물이 이전에는 담수호였던 곳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역류는 높이가 약 50m에 달하는 루이지애나주 최고 높이의 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동안 목격자들은 이 광경을 세인트 헬렌스 산의 폭발에 비유했지만 두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극적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의 물에 의해 밀려난 공기가 압축된 채로 수직 갱도를 통해 터져나왔고 최대 400톤에 달하는 간헐천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분출이 있고 나서야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깊이가 약 3m에 불과했던 얕은 담수호이자 인기 있는 휴양지였던 곳이 최대 수심이 약 60m에 달하는 소금기 있는 수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유일한 흔적은 옛 호숫가에 있던 집의 일부였던 굴뚝 하나뿐인데 지금은 물 위로 외롭게 솟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이 지질학적 악몽을 촉발했을까요? 알아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하시는 거죠? 4. 치명적인 계산착오. 하지만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 원인은 명확해 보일 수 있습니다. 1991년부터 제퍼슨 아일랜드에서는 상업적인 소금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1930년대에는 대규모 유황 채굴도 도입되어 지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금 채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광산에는 여러 층이 있었고 깊이는 최대 약 450m에 달했습니다. 각 터널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약 30m와 24m였으며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 소금 기둥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담수, 즉 민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기둥들이 녹아내렸고 결국 광산 터널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은 석유 시추 활동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텍사코 오일은 페네르 호수 아래의 땅을 포함하는 정부 임대 계약을 허가받았습니다. 동시에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산은 호수 바로 아래에서 채굴을 하고 있었고 이는 구조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텍사코 측의 부정확한 측정으로 인해 시추 장비가 소금 광산의 비활성 구역을 뚫었고 이로 인해 거대한 싱크홀이 형성되어 호수의 물이 소금 채굴로 인해 남겨진 광대한 지하 동굴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계산이 정확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도 한몫했습니다. 시추 장비가 끼인 순간부터 시추선이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약 2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작업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민물은 계속해서 소금을 녹이며 구멍을 넓혔습니다. 그때쯤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 되어버렸고 호수는 붕괴하는 갱도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소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지질과 깊이 연관된 또 다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5. 석유 산업.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한 세기가 넘도록 루이지애나 경제의 주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산업은 주 전체 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석유 및 가스 생산량과 정제 능력 모두에서 미국 내 상위주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금돔은 화석 연료 매장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석유 지질학에서 이러한 구조는 석유와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형성물인 탄화수소 트랩으로 간주됩니다. 소금은 석유가 통과할 수 없으며 돔이 형성될 때 주변 지층을 위로 밀어 올려 지하 저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금돔은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소금과 석유가 모두 채굴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문제는 여러 회사가 겹치는 지하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재앙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는 널리 매우 운이 좋은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 모든 파괴 속에서 지하에서는 빠른 판단, 아슬아슬한 탈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영웅들에 대한 강력한 인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6. 사람들의 이야기. 비록 개 3마리가 죽었다고 보고되었지만 당시 광산에 있던 55명의 모든 직원은 성공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중 6명은 나중에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 사로부터 영웅적인 행동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피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보를 울린 광산의 전기 기술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규율과 사전 훈련 덕분에 광부들은 단 하나뿐인 승강기를 이용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탈출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시추선 승무원들도 플랫폼이 깊어지는 호수 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에 대피했습니다. 호수에 있던 한 어부는 작은 배를 해안으로 몰아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압이 안정되자 가라앉았던 11척의 바지선 중 9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고 이후 텍사코 오일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가 채굴 작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는 텍사코 오일과 그 하청업체들이 시추 준비 과정에서 중대한 계산 착오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식물 재배에 관여했던 라이브 오크 재단은 약 25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잃은 후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에 약 15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텍사코 오일은 또한 책임이 인정되어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에 약 58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책임 소재는 가려졌지만 제퍼슨 아일랜드의 지하소금 채굴은 영구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합의 후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광산안전보건국은 텍사코가 잘못된 위치에 시추했는지 아니면 광산 지도가 부정확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소용돌이에 의해 모두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인은 밝혀졌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을 때 페네르 호수는 또 다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존재였죠. 7. 존재해서는 안 될 박테리아. 페네르 호수는 이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해양 식물과 어종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공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민물 어종은 염분이 있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아마도 대부분 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은 염도 변화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용돌이가 일으킨 강력한 물리적 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지선과 시추 플랫폼이 빨려 들어갔다면 더 작은 수중생물도 분명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요. 많은 수중 서식 생물은 부상이나 드러난 소금돔과 관련된 급격한 염도 증가와 같은 환경적 충격으로 인해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때 호수를 멕시코만과 연결했던 델캄브레 운하의 흐름이 역전되면서 해양 생물들이 호수 생태계로 유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재앙은 호수의 수중 개체수에 큰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페네르 호수의 생태 변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나 연구 자료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추 계획이 펼쳐지면서 주민들은 호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8. 재해 이후와 지역사회의 우려. 1994년부터 에글 리소시스사는 호수 아래의 소금돔을 압축 천연가스 저장 시설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소금돔이 불투과성이고
물로 소금을 녹여 안전하게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 관행입니다. 이 경우 부지가 확장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약 4천여 명의 주민들은 주요 식수원인 치콧 대수층으로의 염수 침입 가능성과 약 1.6km 반경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호수 아래에는 2개의 저장 동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동굴을 만드는 계획에는 깊은 우물을 뚫고 수백만 갤런의 민물을 펌핑하여 더 많은 소금을 녹이는 작업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금물은 재사용이나 음용에 부적합합니다. 인근 데칸브레에서는 수백 명의 주민과 2개의 학교가 호수로부터 약 2.9km 반경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소금돔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68년 3월 5일에 발생한 벨 아일 참사로 21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바이오콘에서 발생했습니다. 2012년 중반, 주민들은 만에서 거품이 1구 이상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조사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월 3일, 바이오콘과 그랜드 바이오 사이에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싱크홀은 처음에는 가로 세로 약 60m로 측정되었지만 결국 직경 약 113m, 깊이 약 128m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지역이 나폴레옹 소금 돔 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석유 저장고로 사용되었던 동굴의 벽이 붕괴되어 퇴적물과 탄화수소가 지표면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진동과 가스 분출이 발생하여 약 35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싱크홀은 거의 약 14만 제곱미터까지 확장되었으며 여전히 감시하에 있습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의 최소 12곳의 지하 저장시설이 하중 지지 지층의 한계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다른 15개의 동굴은 잠재적인 안전 규정 미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문제가 페네르 호수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더 많은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작업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또 다른 재앙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9. 안전 및 관리 조치 전문가들은 현재 어떤 저장시설에서도 즉각적인 위험 징후는 없다고 보고하지만 루이지애나 당국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안전 조치에는 소금돔 가장자리에서 최소 약 90m의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관리들은 또한 운영자들에게 256개 동굴의 위치가 소금 지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27개의 동굴이 최소 안전거리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돔 가장자리로부터 약 30m 이내에 위치한 6개는 폐쇄되고 모니터링될 예정입니다. 약 30에서 90m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21개는 1년 이내에 안전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활동하지 않는 시설에서도 과학적 발견은 계속됩니다. 페네르 호수 바닥에서 연구자들은 희귀한 종의 박테리아를 확인했는데 이 생물들은 보통 남극의 영구 동토층이나 외딴 열대 생태계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생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잠자고 있었을 수 있으며 이 지역이 선사시대의 바다로 덮여있던 1억 2,500만 년 전에 소금 결정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호수가 변형된 후 염도는 2% 미만에서 32%로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는 바닷물보다 약 9배 더 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호염성 박테리아가 일반적인 내성 한계인 18%를 훨씬 넘는 조건에서 생존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과학계에 큰 흥미를 끌었습니다. 산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응하여 제퍼슨 아일랜드 스토리지 앤 허브는 세이브 페네르 레이크라는 옹호 단체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회사는 호수 근처에 약 9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숲이 우거진 땅을 기부하여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환경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지는 수년간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으며 이제 보존과 개방을 핵심 조건으로 생태관광 및 공공접근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한때 법적 분쟁과 환경 위험으로 인해 긴장 관계에 있던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토지 기부 외에도 회사는 지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투명성 향상, 지역사회 참여 증대, 지하 저장시설의 잠재적 누출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불행히도 페네르 호수는 루이지애나의 유일한 비극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소금 돔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 다른 재앙들 2020년 루이지애나의 에이버리 아일랜드 소금 광산에서 지붕 붕괴로 광부 2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하에는 16명의 다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운영사인 카길에 따르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라피엣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이 현장은 사고 이후 연방기관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폐쇄되었습니다. 디 에드버킷 지가 광산 안전보건국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 조사관들은 사고 발생 전 1년 동안 해당 광산에 50건 이상의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 인력 구조 장비, 유해 폐기물 처리, 방치된 기계, 비상정지 장치, 직원 훈련 규약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보고된 안전 위반 사항들은 광산 감독 및 작업장 안전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당국은 아직 이러한 위반 사항이 붕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